4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는데 그 시작은 바로 드루킹 댓글 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파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특별히 외부자 특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김광진 의원 하면은 뭐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선 야당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가 좀 제대로 일한다라고 하는 모습도 많이 느껴주시고 예. 또 많은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낙선한 2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때만큼이나 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사실 그때는 7시에 본회의인데 6시 40분에 저희 원내대표가 올라가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사실 거의 준비를 못하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기대가 커요. 예. 근데 오늘 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제가. 예. 예. 베일에 쌓인 인물, 드루킹.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친노 커뮤니티 서프라이즈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뽀띠라는 이름으로 좀 필명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에 아이디어를 딴 이른바 드루킹, 그 게임에 나온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꿔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만듭니다. 경인선, 경공모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주로 그 회원들을 등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좀 해온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가 나오면서 그 선거 브로커처럼 이런 식의 댓글 작업해주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경공, 뭐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다음에 우경수, 우유빛깔 김경수라고 팬카페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경인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선거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복제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아이디로 그리고 트루킹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밑밥을 많이 깔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의당에다가 이제 줄을 대갖고 노회찬 의원의 그 부인이 타던 운전기사를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회원이었어요. 경공모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200만 원을 줬는데 노회찬 의원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드루킹이 6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게 이제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정치에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라든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의 선거 때가 되면은 뭐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온라인상에 돕겠다 이런 사람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긴 좀 차원을 달리한 거죠. 회원들 조직적으로 수천 명을 관리하면서 했다. 이런 것은 일반 온라인 그 인터넷 회사 틀린 거예요. 일반 온라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좀 관리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현재 이 드루킹의 한 행태, 뭐 경인서라든지 거의 준 종교 집단화, 준 선거 조직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차원을 달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드루킹 게이트라는 것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말하자면 왜곡시킨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드루킹이 궁예다.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그다음에 다단계 판매의 책임자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씌우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이제 방어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리고 예언이 굉장히 실현이 많이 됐어요. 드루킹이 이제 2016년 6월에 박근혜 정권의 몰락, 뭐 궁궐의 우두머리가 다리 차면 기울듯이 권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게다가 이제 2017년 대선 승자는 누구인가 이때 바다의 용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자 중에서 바다 거제도에서 나온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밖에 없었던 거죠.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고 뭐 근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너무나 이 사이비적인 요소, 즉 예언의 요소만을 가지고 지금 프레임을 뭉개려고 하니까 이거는 전 참 문제다 이렇게 보죠. 다만 네. 저는 여기서 뭐냐면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볼 때 업자다.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교주라고 하는 걸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교주적인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아니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니라. 이분이 본인이 한 정치인이 얘기니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만한 상황도 아닌 거고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정치 브로커나 업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결론은 그냥 교주인 그렇게 냈잖아요, 거죠. 제가. 예. 결론은 정치 그래서 브로커다. 그게 이제 예. 사실상 맞는 거인 것 같고요. 교주적인 역할로 쭉 해왔던 것 같고 지금의 단계로 보면
뭐 저희가 고발해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던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태까지가 지금 딱 밝혀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제일 후회하는 게 저 고발한 황-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김광진 의원님이 마치 뭐 드루킹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제 뭐 고발을 해서 우리가 고발하려고 해서 뭐 단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요. 민주당에서 불가피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7일 날 보니까 그때 이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드루킹이 본격적으로 정부 여당에 이제 반기를 드는 이제 댓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9일 날 네이버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해요. 근데 네이버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했을까? 네이버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1월 31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여당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까 굉장히 좀 짬을 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또 간을 보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그건 너무 과도한 과도한 거고. 과도하지 않아요. 좀 과도하지 않아요. 한편 드루킹 파문을 놓고 야당이 특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에도 응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특검을 반드시 하겠다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어떤 특정한 권력과 맞닿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맡기고 기소를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현재 한국의 특검사를 보면 되게 야당 주장대로 여당이 끌려갑니다. 그때 검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지는 않아요. 왜? 그럼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이 가는데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장이 바로 그거예요. 김경수 의원하고 옛날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정상황실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사실 국정상황실 근무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 고위직이라면은. 그러면은 서로 다 뻔히 아는 처지입니다. 한솥밥을 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서울지검 제1차장 이 양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그때 뭐 관리 그 밑에 있었던 파견 검사로 일을 했어요. 그때 지금 이제 백원우 민정 현재 그 비서관이 또 같이 근무를 했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라인이 결국은 그때 다 연구가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는 그리고 이제 의심을 문제가 건강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요. 그분들이 다 직업 공무원이신데 그렇게 치면 박근혜 정부 때는 경찰을 안 했습니까? 다 연관되어 그런데 있던 아니, 일들이 있는 아니, 것이기 그렇게 볼 때문에 수 없는 게 그 박근혜 예전에 정부 2년만을 때하고 끄집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민주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발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의아스러운 일이고 황당한 문제 제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분의 범죄가 민주당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어떤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거나 민주당의 책임에 부여돼 있는 위치도 아닌데 이 사람의 범죄 행위가 꼭 민주당인 것처럼 이 사람 소속이 민주당인 것처럼만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거든요.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똑같은 강조하지 거라고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제 있는데 이야기 나왔지만 예. 지금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아니겠죠.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검찰이나 경찰이 1차 조사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력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과 연관된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캠프와 연관된 어떤 것이 나와 있을 때 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그 조직에 발생한 문제, 그 범죄 행위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아까 김광진 전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특검을 하자 하는데 지금 상황이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서울경찰청장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번에 수사 과정이라든가 수사 배경이 문제가 크다는 거를 서울경찰청장의 입으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길 원하는데 저렇게 부실 수사를 했다고 자백을 하는 서울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는 수사를 그럼 국민이 믿어야 되는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팀에서 한 게 뭐냐? 계좌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계좌도 어떤 거냐면 드루킹이 얘기한 계좌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 쪽은 있잖아요. 여론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 부대부터 뭐 좋아요 부대부터 그냥 다 하거든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보 쪽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새누리당에서 뭐였냐면 2003년부터 사이버 전사 10만 명 양성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시발단 만들고 그게 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정원과 뭡니까 보안사에다가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기무사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왜 고발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했다면 자기들이 문제라는 거 알았을 텐데 그걸 왜 고발했냐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왜 고발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드루킹을 그냥 이제 방치시켜 놨을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올 것이고 지속적으로 댓글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 환경이 굉장히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부득이하게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하면서 저는 상당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끝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면 경찰에다 믿고 맡기죠. 지금 최근에 검경 수사권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냉철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네. 저 사람들 고발을 하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깊게 말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던 댓글 부대라는 걸 안 상태에서 고발을 했단 말씀이세요?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 경찰서 그거 까가지고 그거 다 나올 텐데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 골마서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과도한 억측과 상상이다라고 나중에 하는 봅시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그런다는 게 합리적으로 말이 합리적으로 됩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알고 있었는데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의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이것을 얘기했던 것은 갑자기 이 추천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막 공개되고 하니까 이걸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이 시작됐던 것이었는데요. 좀 돌아가서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을 이 사람이 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선거 당시의 국면에서는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기의 추종자들이 다 동의해줘서 잘 댓글들도 달리고 뭐 지지 여론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얘기를 내려봤더니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때 기계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 지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관권 선거냐 금권 선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명확하게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지지자들이 각자의 상황을 가지고 이거 소위 말하는 좌표찍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서는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다 의견을 내보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것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김경진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좀 선배로서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렇게 했어요. 너무 의심하지 말라. 예? 왜 실체도 안 나온 걸 가지고서 그렇게 의심하냐 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랬고 참 그때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 양심에 좀 약간 어긋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같이 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변명해 준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머리에 의식이 박힌 국회의원들 당직자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특검 받자.
그리고 실체 규명 빨리 하게 하자. 차라리.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야만이 그것과 나중에 이거 저는 그런데 지금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권자로서 의원님께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그때도 틀리시고 이번도 틀리신 거예요. 그 위치가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아니. 경험을 말씀을 어떤 점에서?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거 굳이 돈 들여가지고 댓글 부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자기 비용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진 교수님한테 자기 시간을 말씀드리고 들여가지고 싶은 것 중에 하는 하나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팩트를 흐리고 있어요. 드루킹이 2016년도부터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민주당하고 연결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대선 국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김경수와 관련된 일이고요.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일이면 특정 캠프와 연결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